안녕하세요. 나지막이 읽는 밤입니다. 오늘은 제이콥스의 단편 듀얼 컨트롤이라는 소설을 준비해왔어요.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조금은 어색하고 엉뚱한 용기를 내는 청년, 그리고 그 마음을 둘러싼 가족들의 얽힌 감정이 뜻밖의 소동을 만들어냅니다. 짧지만 웃음과 여운을 남기는 이야기,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버트, 쉽게 포기 같은 말은 하지마. 컬페퍼가 상냥하게 말했다. 난 네가 좋고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다 너를 좋아해. 플로리가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좋아질 때까지 혼자 지내도 상관없지. 엘버트 샤프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좀 더 자주 들르라니까. 컬페퍼가 덧붙였다. 착실한 청년을 보고도 몰라보는 건 그 아이 판단이 잘못된 거야. 저만큼 착실한 사람도 없어요. 샤프가 길게 한숨을 쉬었다. 컬페퍼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는 말이지, 여자애들은 착실한 청년을 안 좋아한다는 거야. 그게 참 어리석지. 하지만 아저씨는 늘 착실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아저씨와 결혼한 거고요. 젊은 남자가 말했다. 컬페퍼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내가 착실하다고 생각했지. 그걸로 충분했어. 그가 담담하게 말했다.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그때는 내가 무척 잘생겼다고도 생각했지. 머리색도 밤색이었어. 30년이나 간직하던 그 머리카락을 얼마 전에 태워버리더군. 태웠다고요? 왜요? 샤프가 물었다. 말싸움. 컬페퍼가 목소리를 낮추었다. 요즘은 내가 원하는 건 아내가 원치 않는 게 되고, 아내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되는 법이라니까. 샤프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한숨을 쉬었다. 넌 플로리한테 말이 너무 없어. 컬페퍼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평소에는 잘만 말해요. 샤프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토론회 가면 엄청 잘한다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먼저 말을 안 해주는 여자한테는 말을 걸 수가 없어요. 네가 너무 겸손해서 그래. 컬페퍼가 계속 말했다. 가끔은 좀 대담하게 굴어야 해. 기운 좀 보여주고 장난도 걸고. 그게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젊은 남자가 초조하게 몸을 움직였다. 며칠 전에는 플로리더러 건방진 작은 생선이라고 장난스럽게 말했더니 그 난리가 나더군요. 완전 모욕이라도 한 줄 알았을걸요. 농담을 이해 못하나 봐요. 지금은 어디 있어요? 위층에 있지. 컬페퍼가 답했다. 제가 있으니까요. 샤프가 말했다. 잭 버틀러였으면 바로 내려왔을걸요. 그 사람은 집에 들이지 않는다니까. 컬페퍼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도 말했고, 플로리한테도 말했고, 그 아이 고모한테도 말했어. 그리고 30살 전에 내 허락 없이 결혼하면 아버지가 남긴 700파운드는 못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야. 넌 아직 시간이 많아. 10년이나 남았으니까. 샤프는 무릎 사이에 손을 끼운 채 바닥을 우울하게 내려다보았다. 나를 좋아할 여자들은 많아요. 그가 중얼거렸다. 내가 손가락만 까딱해도 달려올걸요. 그건 그 아이들이 분별력이 있어서 그래. 컬페퍼가 말했다. 착실함과 소박함이 멀쩡한 외모보다 낫다는 걸 아는 거지. 일주일에 32실링반을 버는 청년은 잘생기지 않아도 돼. 이걸 플로리에게 한 번이 아니라 10번은 말했을걸. 외모는 취향이 다 다른 법이죠. 샤프가 시무룩하게 말했다. 아까 말한 그 여자애들은 말이죠. 됐고. 컬페퍼가 급히 말을 잘랐다. 그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해봐. 남자답게 에일 한두 잔 마시고 담배도 좀 피우고 다른 청년들처럼 살아. 멋 좀 부려보고 너무 나약하게 굴지 말란 말이야. 결혼하고 나서는 마음껏 우울하게 살아도 되고
샤프는 한참이나 있다가야 그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수요일이 내 생일이야. 컬페퍼가 인자하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7시쯤 와. 저녁도 같이 먹자고 할게. 너한테 기회가 될 거야. 생일엔 누구든 좀 과한 행동을 해도 봐주는 법이지. 한두 잔 마시고 기분 좋아져서 활기차게 굴면 다들 너라고 못 알아볼걸. 핑계가 필요하면 생일 선물이라며 시가 한 상자 들고 와도 되고 아니면 그냥 생일 축하드린다고 찾아와도 되고요. 절약형 샤프가 말했다. 그리고 꼭 기운 차려서 와. 컬페퍼가 엄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물론 점자는 선에서 말이야. 마시고 싶은 만큼 마셔. 난 아끼는 거 모르니까. 만약 잘 된다면 샤프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만약 아저씨 덕분에 플로리를 얻으면 평생 후회하게 만들진 않을게요. 제가 잘할게요. 컬페퍼는 기분이 조금 상한 듯 자신도 잘 보살피겠다고 중얼거렸다. 그는 내심 자기 조카의 짝을 더 나은 사람으로 골랐어야 했나 하는 생각을 잠시 했다. 샤프는 다음 날 아침 생애 첫 담배를 피웠다. 아무런 큰 부작용이 없자 용기를 얻은 그는 파이프도 하나 샀다. 그 파이프는 그날 저녁 담배통과 함께 길가를 막았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압수되었다. 에일은 더 쉬웠다. 맛은 별로였지만 약이라고 생각하고 단숨에 넘기니 견딜만 했다. 며칠 지나자 그는 점점 까다로워졌고 월요일 저녁에는 로열 조지 술집 주인에게 맛이 싱겁다며 불평까지 했다. 치아에 너무 오래 놔둔 거예요. 그는 잔을 비우고 문으로 향하며 말했다. 잠깐 이리 와보시오. 술에 취한 주인이 말했다. 말 좀 하게. 샤프는 듣지 않고 밖으로 나섰다가 길 건너에서 플로리 갈랜드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하얘졌다. 그는 어설프게 모자를 움켜쥐고 더듬거리며 인사를 했다. 플로리는 인사를 받아주었고 그대로 지나가지 않고 미소를 머금고 손을 내밀었다. 샤프는 그 손을 덜덜 떨며 잡았다. 잘 만났어요. 플로리가 말했다. 고모랑 제가 오후 내내 당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말요? 샤프가 말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삼촌이 보면 안 돼요. 플로리가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디로 걸을까요? 샤프의 머리는 빙글빙글 돌았다. 그녀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았다. 그는 꿈을 걷는 사람처럼 그녀 옆에 섰다. 우리는 삼촌에게 교훈을 주고 싶어요. 플로리가 말을 이었다.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요. 삼촌에게요? 샤프가 물었다. 그래요. 플로리가 설명했다. 착실한 사람을 흔들려고 하다니 그건 정말 나쁜 일이거든요. 고모도 속상해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떻게 샤프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고모가 들었어요. 플로리가 말했다. 방에 들어가려다 삼촌이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된 거죠. 고모는 당신을 무척 좋게 보시거든요. 샤프의 눈이 커졌다. 저는 고모님이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가 천천히 말했다. 세상에. 플로리가 말했다. 어쩌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고모는 삼촌 의견에 늘 맞장구 치지는 않아요. 그래도 누구라도 당신을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네? 샤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플로리는 고개를 돌린 채 걸었고 샤프는 심장이 뛰어 그녀 옆에서 공중을 걷는 기분이었다. 저는 그가 입을 열었다. 잭 버틀러가 고모님의 마음에 드는 줄 알았어요. 잭 버틀러? 플로리가 놀라움과 경멸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말도 안 돼요. 남자들은 참 둔해요.
앞도 못 본다니까요. 고모는 수요일에 당신이 집에 오는 걸 무척 좋아하세요. 저도. 샤프는 숨을 삼켰다. 정말요? 그가 속삭였다. 저쪽 길로 가요. 플로리가 빠르게 말했다. 강 쪽으로요.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그녀는 가볍게 그의 팔에 손을 얹었다. 샤프는 떨리는 미소를 지으며 순순히 따랐다. 그러나 그녀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그의 미소는 사라지고 걱정스러운 놀라움이 그 자리를 메웠다. 그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려 애쓰며 몇 번이나 농담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결국 그녀가 진심이라는 걸 받아들인 그는 말없이 충격에 잠겼다. 하지만 그는 마침내 말했다. 그러다 삼촌이 절 용서 안 하시면 어떡하죠? 다시는 집에 못 오게 할지도 모르는데요. 그건 고모가 알아서 하실 거예요. 플로리가 자신 있게 말했다. 하지만 저를 기쁘게 하고 싶지 않다면야. 그녀는 살짝 돌아섰고 샤프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잡아 조심스럽게 쥐었다. 아주 약하게, 정말 아주 약하게 들어온 그녀의 손끝 힘은 그의 마음을 단숨에 굳혔다. 나중에는 다 괜찮아질 거예요. 플로리가 말했다. 특히 고모가 삼촌에게 쥐는 약점이 생길 테니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샤프가 말했다. 아니면 저는 더 멀어지는 거겠죠. 플로리는 얼굴을 붉히며 강 쪽을 바라보았다. 절 믿어요. 그녀가 말했다. 저와 고모를. 샤프는 그녀를 기쁘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외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황홀함 속에서 그녀와 강가 오솔길을 함께 걸었다. 그리고 우리 둘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플로리가 말했다. 겉으로는 화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다 연기라는 걸 잊지 마세요. 샤프는 다정하게 웃으며 완벽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제 그만 가볼게요. 플로리가 말했다. 삼촌이 보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보면 삼촌에게 바로 말하겠죠. 안녕히 가요. 그녀는 손을 흔들며 떠났다. 3번이나 돌아보고 손을 흔들었다. 샤프는 기쁨에 취해 걸으며 그녀가 건넨 복잡한 지시들을 되새겼다. 수요일 저녁, 그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의 외울 정도로 준비를 마친 채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마음으로 컬페퍼의 집을 향했다. 그는 차려입은 컬페퍼가 안락 의자에 앉아 화려한 조끼 위로 손을 포개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샤프는 작은 시가상자를 그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생일 축하 인사를 했다. 때마침 부인이 플로리와 함께 들어왔다. 둘 다 마치 스케이트장에 다녀온 듯 차갑게 상기된 얼굴이었다. 나도 이제 점점 대접을 받는구먼. 컬페퍼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 조끼 좀 보게. 오늘 아침에 엘리자베스 고모가 보내줬어. 그는 만족스럽게 조끼를 내려다보았다. 아내는 담뱃대를 선물했고 플로리는 반 파운드나 되는 담배를 줬지. 그리고 내가 우리 모두 마시려고 포트 와인도 한 병 샀어. 그는 식탁 위 와인을 가리켰고 두 여성은 부엌으로 나가 저녁을 가져왔다. 컬페퍼는 의자를 정리하고 샤프에게 자리를 권했다. 정성스럽게 구운 고기가 그의 앞에 놓였고 플로리 맞은편에 앉으라고 샤프에게 손짓했다. 딱 편안한 모임이군.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버트, 맥주 좀 따라 마시게. 여성들의 놀란 표정을 무시한 채 샤프는 잔을 따르고 컬페퍼에게 병을 건넸다. 그들은 서로 건배했고 또다시 여성들 얼굴에 놀란 기색이 스쳤다. 컬페퍼는 장난스레 샤프에게 고개를 저어 보였다. 마치 좋아서 마시는 것 같구먼. 그가 말했다. 좋아요. 샤프가 대답했다. 그러곤 잔을 비우고 접시에 다시 집중했다.
컬페퍼는 다른 병을 따며 샤프는 또 따라 마신 뒤 짧지만 감동적인 축사를 했다. 그는 컬페퍼의 장수와 행복을 빌며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 컬페퍼 아주머니와 함께라면 반드시 행복해야죠. 컬페퍼는 고개를 끄덕였고 식욕이 가라앉아 감상적으로 변했다. 30해 넘게 결혼 생활을 했지. 그는 아내를 흘끗 보며 말했다.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네. 누가요? 샤프가 물었다. 나 말일세. 컬페퍼가 놀란 듯 답했다. 샤프는 들고 있던 잔을 내려놓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컬페퍼를 불편하게 만든 듯 했다. 왜 웃는 거지? 컬페퍼가 물었다. 그냥 생각나서요. 샤프는 플로리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았다. 며칠 전에 아저씨가 제게 하신 말씀이요. 컬페퍼는 당황한 얼굴이었다. 생각을 사겠다면 1펜스 주지. 그가 우스운 듯 말했다. 돈으로는 못 사요. 샤프가 몽롱하게 말했다. 특히 이렇게 맛있는 저녁을 대접받은 뒤에는요. 버트, 컬페퍼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은 내 생일이니 누구에게도 인색하고 싶지 않다만 맥주는 천천히 마셔. 너는 익숙하지 않잖아. 맥주가 왜요? 샤프가 물었다. 맛 좋기만 하던데요. 양이 조금 적긴 하지만요. 맥주 문제가 아니고 네 문제지. 컬페퍼가 설명했다. 샤프는 멍하니 그를 쳐다봤다. 제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요? 그가 물었다. 컬페퍼는 고개를 저으며 플로리가 놓아준 푸딩을 나누기 시작했다. 아저씨가 아주머니께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게 뭐였죠? 샤프가 몽롱하게 물었다. 제가 그 얘기는 안 했죠? 안 했어. 컬페퍼가 날카롭게 대답했다. 아니, 그런 건 애초에 없어.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지. 지금 헛소리 중이야. 제가 그런 말을 했다면 죄송해요. 샤프가 고집스레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죠. 그렇죠? 괜찮아. 컬페퍼가 말하며 아내에게 장난스러운 눈짓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제가 정말 말 안 했나요? 샤프가 물었다. 맞아. 컬페퍼가 나무로 깎은 듯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럼 그 다른 얘기는요? 샤프가 속삭이듯 물었다. 그만. 컬페퍼가 참다 못해 소리쳤다. 푸딩이나 먹고 헛소리 그만해. 아무도 듣고 있지 않아. 당신만 아니겠죠? 아내가 날카롭게 말했다. 난 샤프 씨 말하는 거 좋아해요. 그게 뭐였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한 이야기가? 샤프는 흐릿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가 천천히 말했다. 왜요? 아내가 부드럽게 유도했다. 말하면 머리털이 곤두설 거라서요. 샤프는 성실하게 대답했다. 말도 안 돼요. 아내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분이 그랬다니까요. 샤프가 컬페퍼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그분이 잘 아시겠죠. 잠깐. 누가 제 다리를 차는 거죠? 컬페퍼는 분노와 공포로 떨며 말했다. 버트, 이만 집에 가라. 넌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누구도 널 차고 있지 않아. 지금 하는 말은 다 헛소리야. 그런 말 한 적 없어. 기억이 가셨나 보죠. 샤프가 고개를 저었다. 말했잖아요. 기억하라고. 그 말이에요. 없다고. 컬페퍼가 울부짖었다. 샤프는 그를 바라보다 플로리가 보내는 찬란한 격려의 눈빛을 보자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그 눈빛은 보상일 뿐 아니라 더 과감히 나아가라는 신호였다. 집안에는 다시 정막이 깔렸다. 컬페퍼 부인은 접시를 걷고 과일 접시를 꺼내 식탁에 올렸다. 샤프 씨, 과일 드세요. 그녀가 말했다. 샤프는 주저하다 여성들에게도 조금씩 따라주었고 컬페퍼 옆 식탁보에는 실수로 잔뜩 쏟았다. 그는 면목은 음미하듯 마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를 띠고 말했다.
제가 이제 연설을 좀 하겠습니다. 방금 했잖아. 컬페퍼가 울부짖었다. 그건 어젯밤이었죠. 샤프가 말했다. 오늘은 오늘이고 오늘은 아저씨 생일이니까요. 다 됐고 그만해. 컬페퍼가 말했다. 샤프는 잠시 머뭇했다. 저분은 칭찬받는 걸 싫어해서 그래요. 샤프가 잔을 들며 말했다. 제가 또 칭찬할까 박업내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컬페퍼 씨께 건배를. 우리 모두 약점은 있지만 그가 멈칫했다. 내가 어디까지 말했죠? 어서 앉아. 컬페퍼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남편의 약점 말이었죠. 아내가 말했다. 맞아요. 샤프가 이마를 짚었다. 걱정 마세요. 그는 컬페퍼에게 말했다. 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내가 그 정도로 어리석진 않죠. 아저씨 인생을 망치고 싶진 않으니까요. 당장 앉으라니까. 컬페퍼가 다시 말했다. 왜 그렇게 앉으라고만 해요? 아내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아니야. 그냥 헛소리를 하는 것뿐이야. 컬페퍼가 변명했다. 샤프는 여전히 서서 포트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다. 컬페퍼의 붉어진 눈을 피하며 플로리에게서 용기를 찾았다. 그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샤프가 말했다. 가끔 런던에 혼자 가는 건 그분 사정이죠. 제 생각엔 아주머니도 가끔 함께 가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컬페퍼의 얼굴이 퍼렇게 변했다. 함께 가면 더 즐겁고 돈도 아껴지고요. 그리고 음악회 같은데 왜 못 가겠어요? 아주머니도. 당장 꺼져. 컬페퍼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다시 들어오면 가만 안 둔다. 집에요? 샤프가 갑자기 주저앉으며 말했다. 아침 될 때까지 안 갈 건데요. 그건 두고 보자. 컬페퍼는 그의 어깨를 잡아 끌었다. 일어나. 그러나 샤프는 추 늘어진 돌덩어리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컬페퍼는 아무리 힘을 써도 그를 옮길 수 없었다. 두 여성은 서로를 한번 바라보더니 고개를 높이 들고 방을 나갔다. 플로리는 문에서 잠시 멈춰 샤프에게 장난스런 눈길을 보내고 사라졌다. 일어나. 컬페퍼가 헐떡이며 말했다. 지금 절 간지럽히는 건가요? 샤프가 물었다. 어서 집에 가. 컬페퍼가 말했다. 들어와서 하는 짓이 죄다 말썽이야. 대체 무슨 멍청한 생각으로 그런 말을 꺼낸 건지 모르겠다. 평생 이 얘기로 시달릴 게 뻔해. 멍청하다고요? 샤프가 돌변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컬페퍼는 기세 좋게 반복했다. 멍청한 생각. 좋습니다. 샤프가 그를 번개같이 붙잡아 안락의자에 밀어넣었다. 그는 얼굴을 기괴하게 일그러뜨리며 컬페퍼 위로 서 있었다. 컬페퍼는 공포로 굳어버렸다. 가만히 있어요. 샤프가 낮게 말했다. 칼 어디 있어요? 고기칼 어디 숨겼죠? 아니야, 버트. 컬페퍼가 슬리브를 붙잡았다. 내가 농담한 거야. 넌 아주 좋아졌어. 정말 좋아졌어. 샤프는 표정을 조금 누그러뜨렸다. 오늘 밤 제대로 놀아봅시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샤프는 문을 닫고 와인과 잔을 난로 위에 올려놓고 컬페퍼 곁에 앉아 긴 밤을 함께할 준비를 했다. 플로리의 지시는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3번이나 컬페퍼의 허리를 끌어안고 방안을 어설프게 춤추게 했고 중간중간 학교 때 외운 시와 토론회에서 했던 연설들을 끝없이 늘어놓았다. 컬페퍼가 간간히 잠자리에 가자고 제안하면 샤프는 시큰둥하게 거절했다. 그리고 2번이나 둘이서 노래 합창까지 해야 했다. 10시가 지났고 시계 바늘이 느리게 11시를 가리켰다. 종이 울리자마자
문이 열렸다. 문가에는 플로리 갈랜드의 상냥한 얼굴이 있었다. 그 뒤로는 놀랍게도 우람한 잭 버틀러가 서 있었다. 삼촌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데려왔어요. 플로리가 말했다. 고모가 제가 더 일찍 내려오는 건 못 보게 하셨고요. 샤프는 어리둥절했다. 컬페퍼는 반가움에 잭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샤프는 잭에게 목덜미를 잡혀 복도로 밀려났다. 컬페퍼는 그의 등에 손을 대어 밀었다. 문이 열리고 샤프는 밤으로 내던져졌다. 문이 닫히고 위층 창문에서 낮은 여성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렇게 듀얼 컨트롤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사람의 마음은 종종 의도와 다르게 전해지고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오해가 되기도 하네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도 서툰 진심은 늘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